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로 대통령 신분의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기소는 물론 구속될 일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내란과 외환죄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란은 확실하고 외환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조간신문 중에는 검찰의 수사 연장 요청과 법원의 거듭된 불화로 빚어진 혼선, 수사 없이 기소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도 보입니다. 김영민 계엄 선포 후 54일 만입니다. 국회 봉쇄 등 위헌 위법한 지시를 하고도 반성은 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나온 김용현 등의 공소장엔 윤석열이 직접 군경 지휘부에 의원들 잡아들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올 7월까지 윤석열은 감옥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 이전 대통령직 파면이 유력하지요? 김영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등 여야 지지율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여론조사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중도 성향 유권자의 답변을 주안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들은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여당 후보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갤럽, NBS 모두 그렇습니다. 당연히 파면 지지 의견이 압도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서 최근 극우가 적극 응답하고 있는 중도는 여전히 국민의힘에게 냉랭한 이런 여론조사가 당을 변모시키는 데는 독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민 윤석열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씨에 대한 전담팀을 꾸린 경찰이 12.3 내란 사태 이전부터 지난 19일 폭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광훈의 발언과 행적을 광범위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곳곳에서 전광훈이 이끌어온 극우 교회와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교회 사이에서도 이견차가 드러나면서 한때 전광훈과 한편이었던 손현보 목사가 전광훈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10대가 극우 교회 신도라는 의혹이 제기됐지요. 파주시의 그 교회는 그 10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영민 검찰이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2주 전부터 김건희에게 김영선 공천을 재촉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을 지켜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을 주라고 해주십시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이 단수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공천을 요구했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된 바 있지요. 이 문자는 이보다 2주가량 앞섭니다. 김영민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를 역전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사문화됐지요. 재작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했습니다. 게다가 고금리, 자재비,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분양가가 오른 여파입니다. 이런 역전 현상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일어났는데요. 서울의 분양가 매매 시세 추월은 201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러면 지방 등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 적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